안녕하세요. 지구별 인문학 여행자 지구인입니다. 자, 다시 바이러스 얘기로 돌아와서 지금 코땡땡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영화 컨테이전 이런 거 엄청 보잖아요. 근데 이런 영화도 구랍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망률이 높으면 전염성이 그렇게까지 높아질 수가 없어요. 막 인류가 다 죽을 만큼 그렇게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사망률이 높으면 숙주가 죽어버리니까. 전파율이 낮아요. 전염되기 전에 숙주가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코땡땡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사망률이 좀 낮아서 오히려 전파율이 높은 거죠. 신종플루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거든요. 영화처럼 그렇게 전 인류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수준의 바이러스는 좀비뿐입니다. 좀비는 숙주가 죽어도 계속 살아있으니까. 근데 좀비도 사실은 그렇게 되진 않을 건데 뭐 그런 것까지 또 얘기해보면 재밌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다른 얘기 하니까 바이러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생물이 아닙니다. 그냥 무생물이에요. 숙주 없으면 생존 자체가 안 돼요. 그러고 단순 RNA 단백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혼자 자가 번식을 못 하거든요. 생물이 아니니까 혼자 자가 번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숙주에 기생해서 생존하고 번식하는 거예요. 보호 장비도 없이 아주 취약해요. 바이러스란 존재가 딱 지방층 하나에 의지해서 보호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방층이 벗겨지면 스스로 분해돼 버립니다. 그래서 비누가 효과 있다고 손 씻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대는 거예요. 비누에 의해서 지방층이 벗겨지고 지방이 비누에 녹거든요. 그럼 그냥 바이러스가 파괴돼 버리니까. 특히 열이 지방층을 잘 녹이겠죠. 그래서 손 씻을 때 따뜻한 물에 씻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건조하고 따뜻하고 밝은 환경에서 더 빨리 분해됩니다. 그래서 날씨 풀리기를 기다리는 거죠. 참고로 65도 이상 알코올이 지방을 녹입니다. 그래서 손소독제나 술로 소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다 뻘짓이에요. 소주만 해도 20도가 안 넘고 보드카도 40도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 러시아 이 마드러시아에 있지 않습니까? 보드카 나라 아니에요. 지금 여기 한 달간 유급 휴가에 달 락다운이거든요. 그래서 고기랑 보드카 매출이 늘었어요, 여기가 지금. 거기다 러시아 사람들 다짜라 그래서 시골에 별장까지는 아니고 이제 오두막집 같은 거 하나씩 다 가지고 있거든요. 집집마다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 나라에서 집을 주니까 집이 다 있어요. 어차피 락다운이고 못 돌아다니니까 도시에 자기네 집이 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다짜 시골 다짜집 가서 다 거기서 바베큐 파티하면서 들이붓는 거예요. 손 소독제도 65도 이상 돼야지 효과가 있는 겁니다. 참고로 리스테린이 도수가 65도가 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가그린 같은 경우는 저자극이잖아요. 그래서 알코올 도수가 10도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소용이 없어요. 바이러스는 무생물이라고 했죠. 그래서 항생제가 당연히 소용이 없습니다. 항생제는 이제 항생이잖아요. 즉 생물에 대해 항하는 거니까 항생이니까. 근데 바이러스는 이제 무생물이죠. 항생제 얘기에서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매번 헷갈리시거든요. 저번 영상에서도 다뤘지만 박테리아, 즉 세균은 우리 몸에 1, 2kg씩 늘 있어요. 더구나 좋은 균도 많고 대표적으로 유산균이 있죠. 그리고 바이러스랑 박테리아는 크기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차이 납니다. 박테리아가 핸드폰만 하다고 하면 바이러스는 63빌딩 크기만 해요. 그래서 마스크가 소용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스크는 침, 즉 비말을 막는 용도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손을 잘 씻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핸드로션 같은 경우가 또 중요합니다. 보습제를 자주 사용해야 돼요. 손을 자주 씻기 때문에 자칫 건조해서 갈라질 수가 있잖아요. 바이러스는 기본적으로 피부를 뚫을 수 없습니다. 근데 갈라진 피부통으로는 당연히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보습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코땡땡이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코땡땡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약이 없어서요. 약이 없어서. 현재 전문가들은 60% 정도면 해결된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뭐가 60%냐면 면역 수준이 60%까지 올라가면 그럼 이 파도를 넘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이 면역이라는 게 백신으로 확보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백신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백신이 지금만 없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제약회사들이랑 언론사들이 같이 신약 어쩌고 하면서 맨날 언플하는데 안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신약 출시는 물리적으로 1년 안에 절대 못 나온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되고요. 특히 투자하시는 분들 뉴스 한 번 뜰 때마다 자꾸 이런 거 물어보시는데 그냥 안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외국 제약회사에서 기백억을 투자해도 신약 못 만드는데 우리나라 코딱지만한 제약회사에서 이게 나오겠습니까? 그것도 이 짧은 시기에 잠깐 바짝 요거 연구해가지고. 이게 제약회사들이 언플 원래 많이 해요. 심지어 이제 대형 제약회사들도 원래 언플을 하거든요.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데 이런 데서도. 왜냐면 뭘 만들어도 이걸 알려야 주가가 오르잖아요. 근데 알아서 관심을 가져주니까 돈 한 번 안 들이고
조금 효과 있는데? 이런 말만 기사에 실어줘도 주가가 바로바로 올라주니까 이거 임상하고 정식 절차 밟고 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더더욱이나 이 제약은 엄격하잖아요. 통관 밟아서 들어오려면 시간 더 걸려요. 글로벌 제약회사들도 신약 개발이 어려우니까 맨날 언플로 주가를 한 번씩 뻥튀기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약회사들도 덩달아 같이 하는 거예요. 모 회사 있죠, 지금 또. 그럼 백신 없이 60% 이상 면역력을 국민들이 보유하려면 전 국민 60%가 걸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5천만에 60%면 3천만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사망률이 1.5% 좀 넘어가거든요. 3천만에 1%면 30만 넘게 죽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초반에는 0.5% 밑으로 막았습니다. 그러다 이게 빙신천지 사고 터지면서 의료 체계가 뭉개지면서 사망률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이가 전 세계가 다 똑같습니다. 의료 체계가 뭉개지면서 사망률이 항상 올라가거든요. 이 와중에 우리나라 사망률 낮은 거 보세요. 진짜 대단하죠, 정말. 그럼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나라가 사망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가 워낙 검사를 빡세게 해서 그런 거거든요. 다 잡아들여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분모, 즉 모수가 높아요. 분모가 높으니 당연히 확률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거죠. 여러분, 스페인 독감 유명하잖아요. 근데 스페인 독감은 스페인에서 터진 독감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터진 거예요. 그때 세계대전 중이었거든요. 전 세계가 다 전쟁 얘기만 하는데 스페인은 중립국이라 전쟁을 안 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스페인에서만 검사하고 스페인에서만 보도하고 스페인에서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페인만 유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 독감이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상황이 비슷합니다. 우리는 노년층이나 취약계층이 강력하게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다른 나라는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거고요. 단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감염층 연령대가 낮아요. 독일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외국 나가서 여행 갔다가 감염돼서 들어온 거거든요. 외국으로 여행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가죠. 80노인, 90노인이 외국 잘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젊은 사람들이 20, 30대, 40, 50대가 나가서 걸려서 들어와서 확진 판정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건강하니까 외국에 스키 여행 가고 막 이러시는 분들인데 건강하니까 또 병도 빨리 낫는 거죠. 더더욱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그 종교단체 때문에 사태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종교단체가 원래 여성이 많죠. 더구나 이 신땡땡 같은 경우는 원래 젊은 사람이 많은 단체예요. 대학생들 타깃으로 하는 단체거든요. 이게 다른 사이비 종교랑 차별점입니다. 정리하면 우리나라는 신땡땡 때문에 바이러스가 퍼진 거고, 그래서 20, 30대 환자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환자의 27%가 20대예요. 독일처럼 그래서 감염자 연령대가 낮기 때문에 사망률도 낮은 거예요. 3천만에 1%면 30만이 죽는 거죠. 그리고 근데 여기서 기존 사망률보다 반드시 더 죽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래프가 원래 후반기에 튀어오르기 때문에 왜? 의료 체계의 압박이 점점 더 강해지니까. 거기다 우리나라는 감염 환자들이 20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이 30대. 그럼에도 대구 경북 의료 시스템은 붕괴됐거든요. 이 페이즈가 지나면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전국 레벨로 상황을 격상시켜서 타 지역에 있는 앰뷸런스나 의료 자원들을 총동원 해서 그 대구 경북 사태를 막은 거거든요. 우리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죠. 이런 사진 같은 것들에. WHO에 따르면 일단 코땡땡에 감염되면 6%는 중증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3천만 중에서 6%면 180만이에요. 5천만 중에 60% 감염됐으면 3천만. 3천만 중에 6%면 180만 명이에요. 180만이면 웬만한 대도시보다 큽니다. 대전이나 대구 하나가 날아가는 거예요. 대전이 160만 정도 되고 대구가 200만 좀 넘어가니까. 더구나 중증은 어찌 보면 사망보다도 나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죄송하지만 시간, 자원, 인력, 병상 공간 이런 게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언제 나을지 모르고. 약이 없으니까. 이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걸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있겠냐는 겁니다. 30만씩 죽어나가고 200만씩 죽중 환자로 가는 체계를 우리 의료 시스템이 감당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감당한다 쳐도 정신적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환자 100명 나올 때부터 온갖 가짜뉴스 판치고 전 나라가 반쪽으로 갈라져가지고 지랄 발광을 했는데, 그리고 그나마 우리나라니까 지금 이렇게 버티는 거죠. 근데 지금은 팬데믹이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대구가 우리나라에서 그냥 대구가 아니잖아요. 서울, 부산 다음에 대구예요. 우리나라 3대 도시입니다. 더구나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유명해지신 대구 시장님, 권영진 시장님 있잖아요. 이분 모토가 대구가 그 메디칼 대구인가 그렇습니다. 의료도시 대구예요. 물론 이런 게 이제 대구 시민의 안녕과 이제 의료 체계보다는 성형 관광에 치우쳐 계시긴 한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도 감당이 안 됐거든요. 외국에서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선은 방어하고 막는 수밖에 없습니다. 몇몇 국가들은 지금 방어가 아니라 방목하는 전략을 피고 있는데 이거 절대 안 먹힙니다. 이런 거 이제 집단 면역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전략 절대 안 먹힙니다. 정말 이 코땡땡 이후에 글로벌 경제 질서는 재편될지도 몰라요. 수많은 선진국들이 나락으로 내려앉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괜찮을 거긴 한데 우리나라는 근데 무역 국가잖아요. 국제 경기가 안 좋으면 우리나라도 같이 경기가 안 좋아지거든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영국 보리스 총리 같은 경우가 배째다가 보고서 터져 나온 다음에 하루 만에 말 바꾸고 그래서 난리가 났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국경만 막겠다고 했었는데 지금 보리스 총리가 지금 자기가 포땡땡 걸려가지고 지금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죠. 근데 그래가지고 주가 폭락하고 영국은 난리 났습니다 지금. 참고로 영국은 그냥 공항만 막고 다 일상생활하거든요. 학교나 회사 다 정상 운영이에요. 이게 지금 런던 출퇴근 모습이거든요. 런던 지하철을 튜브라고 부르는데 진짜 폐쇄공포증 걸릴 것처럼 좁아요. 저기 바이러스 하나만 떨어지면 런던시 자체가 다 박살날 겁니다. 하나만 들어오면. 국경 막아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만 들어오면 끝난다니까요. 체계를 운영을 해야 돼요. 자꾸 막는 게 아니라. 사실 지금 변종이 안 나타나서 정말 다행이죠. 그럼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수많은 짓거리를 전부 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도 모르거든요. 제약회사들이 그래서 따로 돈 들여서 코땡땡 약 개발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개발한 거 한 방에 다 헛짓거리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쉬운 길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제약회사가 막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것 같지만 신약 개발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거든요. 현재까지는 심각한 변이, 중대한 변이는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땡땡은 이제 S타입이랑 L타입이 있거든요. 그중 60%는 L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코땡땡 사망률이 낮은 것도 있어요. L타입이 사망률이 낮으니까 전염성이 높은 거거든요. 현재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을 포함해서 미국, 우리나라, 포함 아시아 전 세계 국가, 이런 국가 전 세계에서 지금 바이러스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다 지금 한 웹에다 데이터베이스에 올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이걸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제약회사 그리고 백신과 치료제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백신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 나올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물리적으로 신약 나올 때쯤에 상황이 종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최소 1년은 걸릴 거기 때문에 다만 백신과 치료제는 또 다릅니다. 지금은 중증 환자들 돌보는데 엄청나게 공이 들어가잖아요. 치료제가 있으면 이 공수를 대폭 감소시킬 수 있죠. 즉 치료제는 의료 체계가 유지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울 겁니다. 백신 얘기하면서는 아무래도 투자나 주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치료제 같은 경우는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가장 유명하죠. 치료제로 거론되는 건 이제 렘데시비르, 렘데시비르, 클로로퀸, 칼레트라 이런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 아비간이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얘기를 해보고요.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신종플루 치료제 타미플루 때문에 유명한 회사죠. 렘데시비르가 이 길리어드에서 나온 겁니다. 에볼라 치료제거든요. 근데 이게 RNA에 보편적으로 드는 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의미가 좀 있습니다. 길리어드가 렘데시비르를 또 미는 게 렘데시비르 에볼라 때문에 만들었다가 재미를 하나도 못 봤어요. 이게 똑같습니다. 에볼라 한참 유행할 때 개발 다 한 다음에 출시되니까 에볼라 사태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재미를 못 봤습니다. 클로로킨, 칼레트라는 시비 여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클로로킨 극찬하고 그랬는데 이건 좀 반반입니다.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가 갈리고 있다 그래요. 트럼프가 왜 굳이 클로로킨을 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장 안정을 위해서 자꾸 이런 메시지를 약이 나왔다 효과가 듣는다 이런 얘기를 자꾸 던지는 거는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왜 하필 클로로킨 얘기를 자꾸 하는지 렘데시비르 렘데시비르도 있는데 나쁘게 말하면 트럼프가 뭘 알고 말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좋게 말하면 일단 시장을 안정화시킬 시그널을 던진 거죠. 트럼프는 아무래도 친시장적인 인물이니까. 이런 내용은 이전 미국과 트럼프 영상에서도 다뤄봤던 내용이죠. 그리고 일본 도야마에서 나온 아비간이라는 플루 치료제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이 아비간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 수준의 효과가 있다고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 약이잖아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한 200만 개 정도 아비간을 쌓아놓고 있다 그래요. 아베의 최후의 목표가 이제 올림픽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올림픽이 날아가서 아베도 이걸 외국에 제공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약이 부작용이 너무 심해요. 효과는 미지수인데 독성은 강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의사 입장에서 이걸 쓰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코땡땡은 얌 같은 치사율 높은 질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암 치료처럼 몸을 죽이는 수준의 치료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긴급 상황이니까 쓸 수 있지 않냐 하는데 이 긴급 상황이 사람들이 한 방에 다 몰려와서 의료 체계가 붕괴되기 때문에 긴급 상황인 거지 병이 강해서 긴급 상황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아비가는 거의 사용 안 하고 렘데시비르, 클로로킨, 칼레트라 이런 것들은 꽤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치료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전체를 융합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아주 좋은 예가 시젠입니다. 시젠 같은 경우는 이제 진단 키트로 대박이 난 케이스죠. 믿을만 하다고 해요. 기술력이 검증된 케이스라고 합니다. 시젠이 기술이 있는 회사라기보다는 프로세스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변수가 나타났을 때 바로바로 적용이 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략가들이 시젠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젠이 1500 매출에 300억 수익이 나는 회사거든요. 영업이익률이 25% 이상씩 나오는 회사입니다. 거기다 수출 기반이 있는 회사예요. 우리나라에서 장사해서 돈 벌어먹는 회사가 아니거든요. 지금 유럽은 지옥을 뚫고 나오는 중이고 미국은 사실 지옥 한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유럽에서 넘어간 거니까. 유럽은 이유로 묶여 있어서 그렇지 나라는 각자잖아요. 그래서 국경 막으면 지역 방어가 되는데 미국은 나라가 크니까 여기 막으면 저기 터지고 저기 막으면 여기 터지고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시제는 유럽 기반 회사입니다. 근데 미국까지 진단키트 수출하면 진짜 모르죠. 때문에 앞으로도 글로벌리 계속 매출이 날 가능성이 꽤 있어요. 다만 주식이라는 건 항상 선반영이니까 그 부분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더구나 미국이 또 배째는 분위기도 있으니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이제 바이오시밀러 회사잖아요.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접근을 한 건데 신약 개발이라기보다는 항체 물질을 이제 찾는 방식을 택했죠. 그래서 항체 물질 후보군들을 치료제로 임상을 진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회사들이 맨날 하는 게 그거긴 한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확률은 낮습니다. 완치자 혈장을 투여해서 나은 케이스 국내에서 나오긴 했죠. 근데 셀트리온 장기 목표가 이제 40조 정도 돼요. 바이오시밀러로 40조를 만들 수 있을까는 사실 좀 미지수죠. 수많은 제약회사들이 신약 개발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렇게 맨날 언플로 주가를 한 번씩 틔웁니다. 몇 년씩 조 단위 돈을 퍼부어도 안 되는데 그걸 이 짧은 시기에 우리나라 코스닥 회사가 그걸 해낸다? 라는 건 사실은 조금 미지수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바이러스 연구에 필요한 연구실 자체가 없습니다. 생물안전 레벨이 4단계짜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연구실 자체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물론 개발되면 너무너무 좋고 감사하지만요. 그렇게라도 해서 정말 이 바이러스 대응책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길리어드 사이언스 같은 경우가 타미플루를 만들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제약회사가 이제 거대 제약회사가 없으니까 미국은 초거대 제약회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제약회사들이 미국은 이제 특허를 잘 안 내주니까 그렇지만 다른 회사가 신약 만들어서 치고 들어오면 굉장히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산업군의 모든 회사들은 다 진입장벽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제약회사들은 진입장벽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영해요. 왜냐하면 신약 개발하는데 돈이 조 단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업 분석을 할 때에도 제약회사는 진입장벽이 제일 높은 걸로 나와요. 왜냐면 자본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든요. 신약 개발하는데 개발만 하면 대박이 대신에 나오죠. 이 회사들이 정말 바보라서 진입장벽을 안 세우고 다른 회사들이 더 제약 산업군에 들어와서 같이 개발하고 이러길 원하겠어요. 자기 혼자 돈 다 먹고 싶지. 근데 안 되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어차피 들어와도 안 될 거 아니까. 더더욱이나 같이 연구하면 같이 상승 효과가 나니까. 근데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에서 코땡땡 이 사건 터진 다음에 몇 달 사이에 그 연구해가지고 신약 개발이 되겠습니까? 치료제나 백신 개발이 되겠어요?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요. 이런데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좋은 회사가 어딘가를 차분하게 연구하신 다음에 자꾸 투기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분할 매수하시고요. 분할 매도하시고 주식 방송은 아니지만 이런 기본을 지키셔야지 자꾸 그렇게 팔랑기 그러니까 남들 가니까 우우 가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삼바 같은 시가총액 35조짜리 거대 회사가 주가가 하루에 10% 20%씩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게 정상은 아니에요. 오르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카지노는 항상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도박하는 사람은 돈을 구조적으로 잃게 되어 있어요. 1,000원 넣어야 1,000원 버는 거거든요. 1,000원 걸어서 겨우 1,000원 버는 거를 1,000원 넣으면 그 건 돈은 생각 안 하시고 2,000원 벌었다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휘발되는 비용들을 생각을 안 하시니까. 카지노는 돈을 안 걸어요. 돈은 네가 걸어요. 오르는 것만 생각하시니까 오르는 게 다 내 돈이 아니고 반드시 떨어지는 게 있다는 걸 또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다만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임상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이건 지켜볼만 하겠죠. 이게 글로벌 임상이기 때문에 숫자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굉장히 정확할 겁니다. 이 효과가 있으면 길리어드 시가총액이 한 120조 되거든요. 파이자와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급의 회사가 될지도 모릅니다. 파이자가 전 세계 제약회사 2위였다가 지금 좀 내려왔죠. 강력한 남자의 상징 비아그라로 유명한